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휴리스틱 관련한 내용입니다. 휴리스틱.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판단을 할 때마다, 즉 생각, 즉 연결이죠. 연결을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 다음에 이용하고자 하면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마치 우리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보고 싶어 하는데 많이 봐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짐작, 오늘 가장 중요한 말 어린 짐작 이꼴 휴리스틱. 자, 다시요. 어린 짐작 이꼴 휴리스틱. 이것만 잡으셨으면 됐습니다. 어린 짐작 이꼴 휴리스틱. 사실 휴리스틱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휴리스틱에는 세 가지로 또 나누죠. 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은 나누는 본능, 구분하는 본능, 즉 대피성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고요. 해상 용이성,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 짐작을 붙이면 되겠네요. 휴리스틱은 어린 짐작,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대표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A와 B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바로 생각의 다른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생각이라는 말을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판단과 관련한 내용, 이렇게 하고 있다. 연결을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 보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쨌든, 문단 간의 관계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사고, 성찰적 독해, 대피성, 휴리스틱, 그죠? 자, 여기에서 A, B, C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셨으면은 얘는 이제 첫 번째 A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대피성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휴리스틱은 앞쪽에서 어린 짐작이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피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다른 대상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하죠.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연결할 때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 자, 이게 바로 대표성이죠. 자, 대표성 휴리스틱은 쉽게 말하면 대표성이라는 말은 이 글에서 어린 짐작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가볼까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아닌 거죠. 대표성을 본다라는 거는. 대표성만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내용들이 전형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다. 이 꼴이죠. 판단하는 경향. 우리는 키 198cm인 사람이 키 160사람보다도 농구 선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판단, 연결, 생각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대상은 198, 165cm보다는 특정 집단 농구 선수, 이렇게 수직적 연결고리. 자, 특정 집단이라는 말을 이 글에서는 농구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대표성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쉽게 하는 거죠. 쉽게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짐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어떤 거요? 닮았는지. 전형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글에서는 대표성의 A는 B이다. 새롭게 정의됩니다. 대표성이라는 말이 이 글에서 새롭게 정의가 되었다. 포인트입니다. 또 줍니다. 첫인상을 형성할 때나 타인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작용하는 거가 바로 대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처음 보는 첫인상, 그거는 바로 대표성을 여러분들이 갖다 어린 짐작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의 장점이 나왔지만 이제 단점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대표성, 휴리스틱은 그러니까 장점하고 단점을 동시에 갖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대비, 반대, 대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공존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A라는 대표성 어린 짐작,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마치 인간이 선과 악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정도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처리를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말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성 휴리스틱,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대표성이라는 말, 전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또 첫인상에 집중하는 거, 닮음을 보는 거. 어쨌든 어린 짐작하고 다 뗄래야 뗄 수는 없네요. 대표성 휴리스틱에 따른 판단은 그 대상이라는 말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적 대상도 있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에만 주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항상 정확하고, 자, 이 단어 나왔네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 휴리스틱은 주관적이다. 어린 짐작은 주관적이다.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시험 상황에서 또는 공부 상황에서 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세상을 보고 제시문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든 정보 수지, 이게 바로 객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또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숫자로 이렇게 드립니다. 100%. 쉽지 않겠죠? 100%를 만족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면서 어린 짐작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해상용이성과 관련한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쉽죠? 해상용이성.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가 예전 스타일이에요. 판에 박힌 구조, C 첫 번째 문단에서 주고 A에 관한 거, B에 관한 거, C에 관한 거,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전개하는 전개 방식이거든요. 자,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가느냐, B와 A, B 얘네들을 묶어서 문단을 이상하게 나눠 놓습니다. 예전처럼 딱 떨어지게 문단을 나눠 놓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글의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한번 느껴보세요. 회상이라는 거는 역시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기억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나요? 초도와 마지막 또는 충격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에서 많이 놀라셔야 돼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냥 대충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공부 별로 충격도 안 받고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죠. 시뮬레이션은 그냥 머릿속에 혼자 상상하는 거죠. 상상할 거면은 글을 왜 봅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역시 시뮬레이션도 어린 짐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조금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해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당장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거,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연결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의존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100%가 아니죠. 다른 말로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일단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변만 보는 거죠. 전체를 못 보는 거고, 100을 못 보고 부분만 보는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네요. 이러한 주장은 적절할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실제, 중요한 단어 실제,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사실이 아닌 거죠. 발생한 확률과는 다르다. 숫자 나오죠. 바로 5%인데 100%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최근에 자신의 경험한 생동감 있는 사례, 충격적이거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걔한테 그냥 많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는 의식을 갖고 노력해가지고 놀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놀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고, 의식을 갖고 노력해가지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극적인 사례를 더 쉽게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 장면이 담은 충격적인 뉴스보도 영상을 접하게 되면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자동차보다, 사실은 자동차가 항상 더 우리한테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역시 주관이죠. 한마디로 말할게요. 주관. 휴리스틱을 이렇게 말할게요. 주관. 하지만 객관은 못 되는 주관이죠. 그런 거는. 근데 누군가는 주관인데 객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설명했는데 모두가 공감해주고 있어요. 모두한테 박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객관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주관의 객관화. 대표적으로 시인들이죠. 그래서 저는 시라는 장르를 주관 또는 감성적 코드로 읽지 않습니다. 시가 진짜 객관성이 확보되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너무 주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뭐 그냥 그려보는 거죠. 이거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범인님을 그냥 촉으로 범인 같아, 인상 안 좋아, 관상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거가 바로 시뮬레이션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자, 마무리 들어가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처럼 휴리스틱은 종종 판단의 착오를 낳기는 하지만 경험에 기반하여 답을 찾는, 자,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기에 가장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조금 노력을 많이 못했고 마음은 이제 당장 성적은 나와야 되고 그럴수록 좀 돌아가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은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판단과 추론이 항상 합리적이라는 거 100%입니다. 숫자 문법 쉬운 말 항상 생각하세요.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거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쵸? 뭐 우리가 밥 먹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데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정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국어 문제 풀 때 언급하는 내용이죠. 시간 부족. 하지만 시간이 충분해도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시는 거가 맞습니다.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휴리스틱을, 어림짐작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휴리스틱, 어림짐작을, 즉 주관적인 사고를 조금 지양하는 방식으로. 사실 공부를 하고 나면은 주관이 객관이 되니까 뭐 주관적인 사고가 틀렸다는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의 주관이 객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가 더 중요하겠네요. 휴리스틱은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가 바로 공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안 중에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 대안만을 남겨 판단, 즉 생각 연결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인간은 인지, 즉 생각하는 구두쇠, 우리가 구두쇠라는 거죠. 하지만 생각은 구두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유한, 너그러운, 그렇죠? 펑펑 쓰는, 인지는 펑펑 쓰는 소비에도, 과소비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휴리스틱이라는 낯선 하나의 명사를 이렇게 반 페이지에 거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 짧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핵심만 잡아드리면은, 자, 윗글에서 일치하지 않는 거 다 맞는데 일단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나왔죠. 어린 진자 휴리스틱이었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경험, 맞죠? 충격적인 경험 끝까지 읽으세요. 그런데 충격적이지 않은 경험보다 당연히 더 쉽게 회상하는 거 맞죠? 해상 용이성. 휴리스틱에 따른 판단은 이꼴 사실에 부합하는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죠. 가끔. 맞습니다. 가상적인 상황을 반복하여 상상하면은 요거는 시뮬레이션이네요. 그 상황이 실제인 것처럼, 자, 이거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딱 떨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 자,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입장이라는 거는 사실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이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이건 안 되죠. 그쵸? 객관적인 거는 휴리스틱하고 지금 상관이 없죠.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 가상적인 거는 지금 시뮬레이션이니까 시뮬레이션이 객관적이다, 이거 틀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주관, 객관. 그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단어다, 소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핵심 키워드는 덜이죠. 덜. 정답 1번. 구두쇠라는 말은 덜, 자린고비, 조그마한 거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은 뭐 정말 여력이 되면은 100%다 노출할 수 있으면은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다음은 휴리스틱과 관련된 실험 내용이다. 이 글을 보아 가에 들어갈 말. 가에 들어갈 말은 여기네요. 자,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영미는 31세로 감성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여성이다. 자, 일단 A라는 사람의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대학에서 국어문학과를 전공하였고 사진 동아리. 자, 여러분들 막 연결되는 거 있어요. 지금 이거 듣자마자 바로바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휴리스틱이라는 거죠. 어린 짐작이라는 거죠.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라는 정보를 제시한 후 영미가 현재 어떤 모습일지 A와 비중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배열하도록 하였다. A는 영미는 은행원이다.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보와 은행원이라는 정보는 사실 정말 안 어울리죠. 그쵸? 우리가 보통 은행원을 수식해 주려고 하면은 설명할 때는 저런 말로 설명하면 사실 글을 되게 못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이기는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정보가 꽂히느냐? 바로 여기에 지금 정보가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왜냐면은 은행원이 여러 은행원이 있죠. A, B, C, D 수많은 은행원이 있겠죠. 뭐 사이클 타는 은행원, 뭐 여러 은행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므로 적어도 B보다는 즉 얘보다는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A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정보를 넣으면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A보다 B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어디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여기죠. 감성적이다.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다. 사진 동아리다. 그쵸? 대표성 휴리스틱, 즉 첫인상 또는 대표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첫인상. 그 다음에 이 정도 잡아내면 됐죠. 그죠?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은 대표성 휴리스틱 여기서 그거가 이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판단하고 연결하고 생각하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가를 보고 B의 영미는 여행 블로그 운영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뭐에 대할까요? 바로 은행원보다는 여행 블로그에 더 잘 어울린다라는, 그죠? 전형적인 이미지,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지금 보신 것처럼 해당 제심은 수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쉬운 거, 상대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과정에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고 기억이 되면은 문제는 딱 떨어지게 쉽게 풀립니다. 문제를 푸는 특별한 테크닉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 대부분의 문제는 제시문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풀리고 안 풀리고, 물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문제를 빨리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왜냐면은 조사 및 접사를 포함한 상당히 섬세한, 지금 대표적으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두쇠와 덜이라는, 덜 보통 부사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구두쇠라는 명사를 덜하고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부사와 지금 관계를 잡아버리는 이런 기술이 바로 이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섬세한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글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2차, 3차 그래서 한 제시문을 정말 피카소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강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